안녕하세요. 오늘은 눈 뜨자마자 밖에 나왔습니다. 센터에 일이 있어서 이제 수도공사 오늘 이제 헬스장 건물에서 하는데, 예상했던 그 수도공사 시간이 있는데 조금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관리실 가서 몇 시까지 좀 시간 늘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단체 문자 다시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서요. 빨리 그거 확인하고 그러고 아침 수업 들어가야 돼서 눈 뜨자마자 그냥 대충 씻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관리사무소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다행히 원래 예정된 시간 안에 공사가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수업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그 누수로 예전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수도 관련해서 뭔가 일이 있으면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인한다고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헬스장 와서 이제 수도 잠궈 놓고 이제 샤워실에 물 나오나 안 나오나 요거 확인하고 작업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출근 전이었고 아침에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이 마침 또 민방위를 이제 갔던 날이에요. 지방으로 물을 이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해놓고 물을 다시 끄고 이제 밸브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냥 밸브만 열어놓고 그분들이 확인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샤워기로 물이 부스 밖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때 여자 직원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물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공사를 하는 건데,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공사가 또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아침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대충 이제 씻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행히 얘기 나눠보니까는 그 시간 안에 이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수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짜 헬스장 운영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수업 받으시는 분이 맥주 좋아하시냐고, 맥주를 이렇게 특이하다. 맥주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엽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늦은 아침을 집에 가서 먹을 거고요. 오늘 일정은 밥 먹고 이제 도시락 싸서 브라인 박사님께 이제 케어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거의 왕복 한 3시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케어를 받는데도 케어하고 몇 가지 운동들 이렇게 진행하면은 얼추 한 또 3시간 정도까지 걸려요. 되게 길게 이제 케어를 해주셔서 거의 갔다 오면은 저녁 한 7시쯤 됩니다. 6, 7시. 그러고 나면 이제 센터 와서 좀 있다가 그리고 퇴근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12시에 지금 좀 가능할까요? 지금 밑에 배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물을 제대로 잠글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약간 예상 시간도 알 수 없어요. 회원님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려야 돼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잡아요. 예, 12시까지 이제 끝난다고 했는데 또 미뤄진다고 하셔가지고 1시에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심때 저희가 그 회원님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운동 많이 오시거든요. 회원님들한테 안내 드리고 집에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항상 저런 거 이제 공사하면은 그런 변수들이 생길까봐 무서운데, 오늘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하네요. 귀엽죠? 햄스터를 좀 키우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햄토리고 남자이고, 도망가네. 이 친구는 햄순이 여자인데, 종이 무슨 종이었지? 로브로브스키. 이 친구들은 그렇게 잘 싸우지도 않고 냄새도 좀 덜 나는 편이고 체구도 더 작아서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지금 키우게 된 계기가 뭔가 소꿉장난 하는 느낌?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을 꾸며놨는데 실제로 생물이 사니까 뭔가 그게 재미가 있는. 그리고 저는 막 생각보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많이 만지는 것보다 그냥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도 이전에 키웠었고 보는 게 좋아서 햄스터가 귀엽더라고요. 또 조카들도 햄스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키우면 와서 이제 보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녀석들이 만지기는 못해요. 먹이를 손에 올려놔야지 손에 올라오지. 근데 저는 그냥 보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면. 볶음밥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닭가슴살 3팩, 새우 요거 100g이고요. 다진 야채, 소금, 기버터 만들어 보죠. 요거를 오늘 많이 먹을 거예요. 10g 정도. 꽤 많이 드죠. 어차피 총 칼로리를 계산하고 지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버터를 키로에 따라서 넉넉하게 넣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처럼 되게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맥시멈이 한 10g? 새우 소금은 2g 3g 하죠. 아침을 못 먹어서 3g 하도록 하죠. 야채하고 새우하고 먼저 좀 익히고 나서 밥이랑 닭이랑 계란도 지금 넣을까 좀 고민이에요. 하나는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은데. 닭가슴살 3조각. 꽤 무거운데. 그리고 지금 볶음밥을 지금 한 끼 먹고 좀 이따가 케어 받고 돌아오기 전에 먹고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식단할 때는 도시락 특히 싸고 다니거나 할 때 제가 볶음밥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을 때 그냥 도시락통 하나면은 끝나잖아요. 밥 챙기고 야채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먹을 때 좀 번거로운 게 있고, 근데 볶음밥은 번거로움이 없고 또 하나가 일단 맛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잘 상하지 않는 거? 도시락을 싸기 전에 이렇게 센 불에 확 조리를 해서 들고 나가서 꼭 이렇게 아이스팩을 안 넣어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하지 않고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주 이렇게 싸다닙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브라이언 박쌤에게 케어 받으러 다니는데 늘 도시락을 싸다니죠. 그럴듯하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버터를 듬뿍 넣었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제가 해산물은 거의 다 좋아하는데 새우는 사실 그렇게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칵테일 새우 이런 거는 좋아하는 게, 요건 좀 덜 뻑뻑하더라고요. 새우가 되게 커지면 몇 개 많이 안 먹을 땐 괜찮은데 좀 많이 먹을 때는 퍽퍽함이 좀 느껴져서 좀 작은 새우가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저도 시중에서 파는 닭가슴살 볶음밥에 닭가슴살 추가해서 가끔 먹기도 하는데, 볶음밥을 만든 거하고 맛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만든 게 훨씬 맛이 좋고, 특히 기버터를 좀 듬뿍 넣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전체 이제 칼로리 조절할 때 지방을 약간 좀 멀리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 칼로리의 적어도 20% 정도는 지방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오일류들이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맛있는 거는 참기름 그거 하나? 그거 말고는 버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늘 기버터를 먹죠. 근데 닭가슴살 같은 거 이제 완제품을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저도 완제품을 먹고 그 양념이 없는 스팀 슬라이스 맛하고 그릴 맛하고 그 두 개의 칼로리가 낮거든요. 양념이 들어간 건 아무래도 칼로리가 올라가요. 뭐 많이 올라가는 건 100g당 한 150 칼로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념은 그 운동 후에 당류 먹을 겸해서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에는 차라리 이제 스팀 슬라이스 닭가슴살 이런 거에다가 버터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약간 탄단지 균형을 좀 맞추는 게 어차피 칼로리는 그렇게 되면 또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도시락 넣고 졸음운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넣고 네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고요. 점심 먹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꼭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원래 챙겨 왔는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잠이 오네요 지금.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마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해가 되게 세고 조금 덥기는 한데 이런 약간 여름 햇볕 센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갔던 곳 중에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던 하와이가 늘 이제 생각이 나죠. 엄청 이제 햇살이 좋잖아요. 습하지도 않고 거기는 좀 더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헬스 매니아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되게 옷차림이나 이런 게 좀 뭔가 헬스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갈 때면은 심심하니까 그냥 음악 들으면서 가기는 하는데 혼자 좀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해보고 혼자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운동할 때 뭔가 이렇게 딱 그 견갑골 이렇게 물어놓고 이렇게 하는 걸 네. 많이 하는 것 중에 그쪽 아니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라. 여기가 원래 좀 깎여 있었는데 네. 살짝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아파서 오시면 아픈 통증이 100 중에서 한 60, 70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30대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래야 또 다시 또 시도해보시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컨디션으로서 좀 도움 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옷 갈아입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너무 잠이 안 깨가지고 커피 하나 샀고요. 잠이 들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죠. 네. 그랬더니 보통 케어 받고 나서 이제 잠이 좀 깨는데 잠이 안 깨 지금. 요거 좀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이언 박사님께 케어 잘 받았고요. 복부 쪽하고 우측 광배근하고 뭐 삼두에 장두 뭐 그리고 또 뭐 대원근, 소원근에 약간 다발처럼 있네. 겨드랑이 바깥쪽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풀고 전반적으로 케어를 했는데 확실히 하고 나면 몸이 많이 가벼운 것 같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케어를 한 6개월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그 케어해 주시는 방법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부드럽고 아프지 않고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약간 도사님 된 느낌이에요. 제가 이 하는 법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면 아마 약간 안 믿으실 건데 그냥 거의 압을 주지 않아요. 거의 힘을 빼고 뭐 센 말로는 그 근육에 필요한 압만큼만 넣어서 더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인데 말로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압력 조절을 해서 아주 약하게 터치를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고관절이나 뭐 어깨 쪽이 갑자기 근육들이 이제 부러지면서 쭉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피가 통하는 느낌도 들고 묵힌 데가 풀어질 때면은 항상 배에서 좀 꼬르륵 하는 소리도 나고 좀 혈류가 갑자기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자주 느끼곤 하거든요. 오늘도 좀 복근 쪽하고 그리고 이제 등 쪽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힘쓰는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또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반복해서 계속 케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하여튼 몸이 좀 가벼운 느낌?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세게 하면 사실 그날 운동 못 하거든요. 막 열감도 있고 힘도 좀 빠져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날 당일에 운동할 때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오늘은 운동을 또 쉬는 날이긴 해요. 예, 오늘은 운동을 쉬는 날이죠. 지금 9번째인가 10번째 지금 케어를 받는 상황이고 주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좀 몸을 좀 만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게 누적되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근막이완하고 뭐 드릴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분한테 맡기니까는 확실히 좀 그냥 운동할 때 그냥 홀가분한 느낌으로 그냥 운동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은평구 쪽인데 역삼동에서 좀 먼 거리긴 하지만은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항상 시간을 다 빼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좀 출출해서 받아 먹습니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식사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배가 좀 자주 고프네요. 뭐지? 네, 헬스장 있다가 집에 와서 식사를 할 거고요. 소고기 먹을 겁니다. 소고기 먹는데 기버터 조금 넣어서 먹을 거고요. 이번엔 많이 안 넣습니다. 2g? 3g? 네. 탄수화물은 와이프가 감자를 해놔서 감자를 먹어보죠. 이게 200g이 안 되는데 조리 전에는 아마 200g이 넘을 거예요. 에어프라이기에 해서 부피가 무게가 좀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습니다. 소고기는 감자와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감자는 에어프라이기로 돌려가지고 겉이 바삭하게 먹으면 되게 별미죠. 맛있는 걸 먹으니까 노곤하네요. 이거 먹고 장 볼 게 좀 있어서 계란도 좀 사야 되고 코스트코 가기로 했습니다.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비시즌에 이렇게 감자나 고구마를 에어프라이기에 와이프가 한 번씩 이렇게
간식 삼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건강한 간식. 특히 감자가 진짜 맛있고, 특히 감자가 칼로리도 100g당 밥에 이제 비교를 하면 뭐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좀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선수들 시합 막바지에 좀 체중 안 빠지면 고구마나 밥이나 이런 거에서 감자나 단호박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입안에 꽉 채워 먹어야 그래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자하고 소고기는 진짜 밥이랑 소고기 먹는 것보다 저는 몇 배 더 맛있어요. 정크푸드 먹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코스트코 출발합니다. 오늘 운전을 좀 많이 해서 와이프가 운전을 해줍니다. 운전은 하루에 3시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뭔가 좀 몸에 해로운 느낌이 있어서 코스트코 가서 뭐 사실 살 거는 뭐 계란하고 베이글 정도? 그거 말고는 없기는 해요. 간 김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그러고 오도록 하죠. 마지막 식사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오징어 3마리. 마지막 식사는 이제 오징어를 먹는데, 제가 이제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징어 회는 아주 사랑하고요. 이렇게 오징어 삶은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오징어는 된장이나 아니면은 초장? 그게 잘 어울리는데, 약간 요즘 제가 군살을 좀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에 찍어 먹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심하니까 와사비는 좀 먹고요. 소금에 찍으면 맛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소금에 찍으면 괜찮아요. 이게 깔끔하고. 와사비 조금 하고. 와사비가 확 살려주네요. 요거 먹고 약간 모질하면은 요전 식사 때 먹었던 감자 한 150g 먹고 잘 것 같아요. 그냥 뭐 참을만 하면은 요것만 먹고 잘 수도 있고요. 햄스터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밥 먹고 놀고 있네요. 로보로브스키? 제가 햄스터를 한번 갔는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골든 햄스터 맞나? 약간 큰데 귀여운 녀석이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둘이 안 싸워야 돼요. 좀 덜 싸워야 되고 냄새가 좀 덜 나야 되고, 안 만져도 좀 상관없어요. 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무렵쯤에 집에서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키우지 못했는데 성인이 돼서 프라모델 이런 거 사듯이 저 집을 이렇게 꾸미면서 키우면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랜드 생각이 나서 사러 갔죠. 근데 막상 키우니까 만족스러워요. 되게 보고 있으면 약간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햄스터 멍을 때리고 있는 거죠. 햄멍. 이거 엄청 맵네요. 조금 넣어도. 오늘 저는 이제 요거 먹고 마무리하고 잘 거고요. 오늘 제가 하루 동안 먹는 거 이렇게 담아봤는데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주로 먹는 편이고, 오늘 마지막 식사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를 먹는데 뭐 오징어 먹을 수도 있고 틸라피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때그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편인데, 그람 수 대비 이제 칼로리, 그러니까 총 칼로리를 이제 대충 맞춰가지고 먹는 편이에요. 네. 너 목소리 나와도 돼? 하여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